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5월 달에는 돈 들어가는 구석이 많죠,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 달에 뭐 부부의 날인가 뭐 이런 것도 아마 있죠, 아마? 스승의 날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온갖 여기저기에 선물할 때도 많고, 찾아가 뵈야 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막 그게 다 인간의 그 사는 정의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연휴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연휴를 어떻게 잘 보내주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지내시겠죠, 그죠?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지난주에는 화수목 사흘밖에 거래가 없어서 시장이 뭐 그럭저럭 뭐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 5일, 그죠? 풀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날이 되는데, 5월 8일 월요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따져보려니까, 뭐, 만만한 게, 일단 일본 기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코스피가 아니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은 경제 지표로 인해 가지고 환호 자격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근 2% 이상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폭등했다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저처럼 차트제이들은 그죠? 일목균형표를 즐겨보면서 일목균형표 내지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파동이 어떻고 뭐 구름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기준선에서 지지받았잖아. 반등했잖아. 또 떨어지는데 또 기준선에서 두 번 다 지지를 받았잖아. 올라갈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행스팬도 여기서 절묘하게 지지받았고요. 또 여기서 절묘하게 지지받았고. 그러니까 후행스팬대로 주가는 주가대로 둘 다 절묘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름 위에서 주가는 놀고 있고요.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추세는 확연하게 상승세다. 뭐가 겁나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되죠. 미국의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미국의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반드시 올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때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되는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팔아라, sell in May 이따위 이야기, sell in May 저도 이거 할 줄 압니다만은 굳이 그런데 현혹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미국 시장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미국 나스닥만 보는 거 아니지 않냐. 그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환율은 안 보나? 보죠. 그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만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당신 말대로 하면은 구름 위잖아. 그죠? 구름 위잖아. 상승세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줄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환율의 꼭대기는 이 점에 비해 가지고 여기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잘 보면은 RSI, 아래쪽이 RSI입니다. 이게 RSI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고점은 이 고점과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그죠? 이런 현상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죠?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라 그러죠.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RSI가 떨어질 때 해가닥 이렇게 하락 반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다이버전스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거 다이버전스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이버전스네? 맞습니까? 특히 이때 다이버전스는 꼴가닥 떨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다이버전스, 소위 뭡니까? 베어리지 다이버전스, 하락으로 반전하는 다이버전스가 예전에 이때 나타났다면 지금의 그림이나 이때나 어떻습니까? 똑같죠. 따라서 비록 일목으로 봐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구름 위에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동안의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구름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그죠?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의외로 달러 인덱스는 이미 하락으로 돌아선 지 오래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수출이 잘 안 되니 무역 수지가 적자니 등등등의 이유로 해서 다소간 과도하게 그죠? 좀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원화가 좀 환율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결국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주가 자꾸 주가라 그러네. 환율은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트렝스, RSI, relative strength, 강도는 시장의 강도, 스트렝스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환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은 뭐 그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죠. 그죠? 일목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확실하게 구름 밑으로 내려와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구름 밑으로 내려와야 달러 인덱스처럼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잖냐. 뭐 이런 것처럼 달러 인덱스 같은 게도 보이죠.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다이버전스잖아. 그죠? 그리고는 조금 빠졌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처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구름 밑으로 내려와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간 지금으로 봐서는 환율도 하락세를 보일 공산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코스피 지수 일목으로 맞아보고 가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절묘하게도. 아까 나스닥 지수도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여기서 두 차례나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돌아설 공산이 매우 높다. 구름 위에 있고, 그죠? 기준선 위에 있는데, 후행 스팬도 위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올라가지 않겠냐? 조정 보이면 해피한 거고, 평소에 눈여겨봤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찬스이다 보니까,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지 쫄 필요는 없다. 지난주에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이번 주에도 다음 주 5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에도 여전히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변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그죠? 뭡니까? 변동성 지수, 이거 굳이 말한다면 시장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골참 이야기 빼고, 그냥 변동성 지수. 다른 말로 시장이 뭐라 그래? 공포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 시장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느냐. 그죠? 이 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는 주가는 떨어지고, 그죠?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안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주가는 어떻게 나고 올라가죠. 주가는 올라가죠. 그죠? 현재 어떻습니까? 얘는 구름 밑에 있잖아. 그죠? 구름 밑에 있죠. 그러니까 현재 변동성 지수도 보더라도 구름 밑에서 하락세이고, 코스피 지수는 구름 위에서 홀홀 날아가고 있고,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보일 공산이 높아지고 있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시장의 추세를 sell, in, may 있다고 이야기에 기록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라고 이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자, 코스피 지수의 엘리어트 파동, 사흘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사흘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나, 지금 한 이야기나 크게 달라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2134, 보여주고, 여기가 시입 파동의 끝이고, 그죠? 지금부터는 이까지가 하락 파동이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파동, 본격적으로 충격 파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죠? 격자가 왜 있다고 됩니까? 충격 파동. 그죠? 충격 파동. 따라서 충격 파동이라는 게 1, 2, 3, 4, 5가 되는데, 여기가 1번 파동이고, 그래서 1번 세분하면은 1, 2, 3, 4, 5, 1번 파동. 여기가 2번 파동. 그럼 지금 3인데, 3번 파동인데, 이걸 3에 일로 하기는, 이게 3을 하긴 그러니까, 요게 3의 1이고, 3의 2고, 요걸 3의 3을 하니까 조금 짧아서, 요걸 3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의
2다, 지금이. 그래서 3의 3이 2다고 하는데, 그 댓글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지금 3의 3이 2인데, 이게 3의 3이 2인데, 이게 세분하면은 ABC 되는 거 아니냐. 그죠? ABC 되는 거 아니냐. 근데 ABC가 잘 안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래서 바로 C가 있다면 더 떨어져 가지고 옆에 자 그렇습니다만은 C가 있어서 요점 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A고 요걸 B라고 하면 이렇게 C가 되면서 B는 요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틀렸어 라고 말씀드리긴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동을 그야말로 매일매일 세부 파동에 1-5번 파동에 2번 파동에 C 파동에 1번 파동 이렇게 세부를 파동을 세기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구나. 우리가 주가, 그야말로 변덕이 쭉 끓듯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일관된 법칙에다가 끼워 넣으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비유를 든다면 정말 튀어나가려고 용을 쓰는 이런 무슨 동물이 이런 걸 갖다가 억지로 어떤 상자 속에다 집어넣으려는 식이 되는 거니까 틈만 나면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그걸 억지로 상자 속에다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항상 우닥닥거리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항상 틀려지고 오해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세부 이런 파동을 억지로 마이뉴트에 그야말로 서브미니트 미니트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대략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를 큰 흐름을 약간 고개를 좀 약간 뒤로 해가지고 멀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파동이 여기가 1번 파동이고, 그러니까 3-3이 이렇겠습니다. 1번 파동이고, 지금 2번 파동인데, 2번 파동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폭을 이 바닥에서 대략 한 50% 정도 조정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상승폭에 대해서 50%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물론 50%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더 떨어져가지고 61.8%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75%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죠?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 할 때 2번 파동은 어디까지 갈 수 있거든요. 동그라미 1번 파동, 2번 파동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50% 정도 오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게 파동이 2번 파동으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가 2고, 다시 말해 여기가 바닥이고, 그래서 3번으로 올라갈 공산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럼 요 2번 파동이 끝났다 그런다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파동을 매길 수 있느냐. 억지로 파동을 매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C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로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걸 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바꿔볼까요? 라인으로 바꿔보면은 자, 여기까지가 끝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죠? 여기가 C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번 파동, 여기까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인데 C 파동에 A, B, C가 끝났다라고 다소간 억지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파동이 매겨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물론 이렇게 하는 주장은 어디서 뽀롱이 나는 어떻게 틀리느냐? 요 바닥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크게 A였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A, B, C로 매기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이것이 A가 되려면 여기 A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이게 B이고 그분 말씀대로 앞으로 C가 있다면 이 A 파동은 뭡니까? A, B, C 세 파동으로 나눠야 되니까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이걸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세 개로. 그지? 세 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A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나눴을 때 이게 A, B, C로 인해 가지고 끝 상승 시작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스몰 A, B, C가 돼 가지고 큰 A, 그 다음에 B, 다시 큰 C로 내려가는 전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어느 쪽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거 A, B, C가 되면서 끝났다, 이제 올라갈 거다 라는 쪽인데, 그게 틀리려면은 요거 밑으로 내려가, 요 수준 제가 줄 꺼놨습니다만은 왜 줄이 안 거죠? 요거요. 그죠? 왜 줄이 안 것입니까? 요 수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땠죠? 그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2484가 종가인데, 2484 또는 저점으로 말한다면, 여기까지거든요. 요 레벨, 그죠? 2465네요. 그죠? 2465m 내려가 보면은, 수놈들이, 아직까지 안 끝났잖아. 가 되는 겁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저는 아직까지 안 끝났자가 아니고 올라갈 거다라는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죠. 일목으로 보건대 상승 추세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그 다음에 RSI가 달러대 원화 환율의 RSI가 다이브 전서가 나타나면서 달러대 원화 환율도 하락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외국인들이 나스닥도 좋아지고 있고 달러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세린메이라는 격언을 토대 삼아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미친듯이 팔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달러대 원화 환율의 하락과 맞물려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죠? 나스닥 지수 좋은데,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좋으면은 FSCI 또는 코리아 펀드 같은 이런 ETF도 좋을 텐데,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외화가 신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겠나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최악의 경우에 플랜 B는 어디 있다고요? 요 바닥. 잘 안 꺼져가지고 잘 그려야겠다. 그죠? 요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잘 보시라. 그러니까 매수하고 이 레벨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탑 로스를 둔다면 좋은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겠냐.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죠. 그죠? 보다도 리워드가 매수 쪽으로 간다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이야기 했는데요. 그죠? 지수 이야기 했는데, 한두 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그죠? 구름 위에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구름 위에 있죠.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없죠. 그죠? 현대차 끝냈습니다. 구름 위로 홀로 날아가고 있죠. 상승세잖아. 그죠? 이런 종목은 즐겁게 계속 꾸준하게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YP, 제가 옛날에 에어클래스에서 옛날부터 주장했던 그 엔트 관련주들, JYP 또는 또 YG, 그죠? 이런 엔트 관련주들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싸니 싸니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만은, 과열된 어떤 얘기가 합니다만은, 에코프로 구름이 있으니까, 그죠? 꾸준하게 상승세니까 이걸 갖다가 팔아라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팝니까? 우리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 설령 판달지라도 지금은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죠? 구름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 그라지.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기준선에 한번 걸리고 또 계속 걸리고 위로 구름이 막강한 구름이 버티고 있고, 그래서 좀 반등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보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삼성바이오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더구나 길게 상대 양성이 나타나면서 구름을 벗어날 수 있고, 구름이 얇으니까 구름 위로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생각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아까 에코프로는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랄까. LG화학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당분간 관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는 구름 밑으로 내려버렸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싹 그다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LG 엔솔은 어떻게 되나요? LG 엔솔 어디 도망갔지? LG 엔솔 나와봐라. 있구나. LG 엔솔은요.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상승 잘 나가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바람에 약간 상승세가 주춤거리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일단 관망하는 정도의 전략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잘 종목은 많죠, 그죠? 구름 위에 날아가는 종목도 뭐 아까 이야기했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그죠? JYP, YG,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이브는요? 하이브. 다 이런 것들은 뭐 구름 위에 홀로 올라가니까 조정을 보일 때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 가지고 있는 분들 팔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종목까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생각한다? 긍정적이다. 세일인 메이 웃기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연계이긴 합니다.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